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가끔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방에 계신 분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법무사님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으시죠? 저는 예를 들어서 광주에 살고 있는데 법무사님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면 서울로 접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답은 아니죠. 진행하는 의뢰하는 사무실이 소재하는 곳이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로 접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신데 서울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내가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서울 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훨씬 수월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서울 회생법원으로 접수하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 관할 법원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에 계시더라도 서울로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말미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원칙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있는 곳에다가 접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채무자가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업장 있는 곳,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직장이 있는 곳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천에 거주하시지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신다던가 서울 쪽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면 서울 회생법원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원칙적인 모습은 이 주소지 또는 사업장, 직장,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실제로 지방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대구라든가 전주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 법원에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소도 지방에 있으시고 실제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서울 회생법원에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법무사님, 그러면 내가 주소만 서울로 옮겨놓고 서울 회생법원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어렵죠. 왜냐면 그 주소만 옮겼다고 해서 실제 이 사람의 생활 근거지가 서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소지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형식상 주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주로 생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렇게 최근에 서울 쪽으로 주소가 이전되어서 신청이 서울 회생법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파산 선고 전에 통신 기지국이 포함된 핸드폰 통화 내역을 6개월 정도 요구하신다던가 아니면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요구하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분이 실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주소는 서울로 최근에 이전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이라든가 핸드폰 통화 내역이 지방 쪽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서울 주소는 그냥 형식상의 주소라서 서울 회생법원에 접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반대의 경우 주소는 지방인데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서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서울 회생법원으로 접수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생활하는 곳이 서울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계신 다른 지인분 댁에서 무상거주하고 계시다면 그분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서 내가 실제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명을 하면 서울 회생법원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살고 계신데도 원칙적으로 서울에 접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냐면 두 사람의 채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 사람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나머지 한 사람도 그 사람 관할을 따라서 서울회생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진행했던 한 사례를 보면 남편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 가 계시고 주소도 지방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배우자분도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주소도 당연히 서울에 있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같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아내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됐고 남편분도 파산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때 아내분이 주소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회생법원으로 저희가 접수를 했죠. 그러면 이때 남편분도 부부기 때문에
동일하게 서울회생법원으로 주소가 내가 지방에 있더라도 같이 아내와 같은 관할인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외들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에 있는 경우, 두 분 중에 한 분이 서울회생법원 관할이라고 하면 다른 한 분도 서울회생법원으로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연대보증 채무를 같이 지고 계신 연대보증 채무자 사이의 관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이나 파산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 법인의 대표자도 서울회생법원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외적이지만 네 가지 경우에는 서울에 주소가 없고 내 생활 근거지가 아니더라도 서울회생법원으로 다른 사람 사건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에 계신 분들 전화 오시면 가끔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소가 서울이 아닌데도 서울회생법원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이 얘기는 다른 법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느 법원에 접수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를 잘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